네, 항공기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이 의문점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상 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말 미스테리한 사건이 아닐 네. 수 없는데요. 말레이시아 총리가 이 항공기가 처음에 날아가다가 이륙한 지 50분 가까이 됐을 때 누군가 고의로 항로를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저희들이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예. 네. 네,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게 기체 결함이 아니냐, 테러가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설 가운데 납치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고 항공기를 보면은 그 조종석을 밖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종사냐 아니면 이 조종석에 접근할 수 있는 승무원, 이 승무원에 혹시 개입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1970년대 이래로 하이제킹이 국제 정치 사회에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로 항공기의 하이제킹을 막기 위해서 예. 항공기를 구조적으로도 안정화를 많이 했고요. 절차적으로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승객이 비행 중에 예. 조종석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어뒀습니다만은 예. 그 조종석 내부의 기장이나 부기장이 기장의 책임하에 열어줄 수는 있는 절차는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어떠한 상황이다고 지금 단정은 할 수는 없는 강제적으로 상황입니다만은 들어갔을 수도 예, 있는 강제적으로 들어갈 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예. 어떤 경우냐면 테러범이나 불순분자가 예. 그 승객 전체나 항공기 전체를 인질로 잡고 폭파 위협을 하면서 기장에게 문을 열라는 강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극히 적은 확률입니다만 그럴 예. 확률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이제 제기되고 있고요. 가능성도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납치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쭉 들어봤을 때 납치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전에 우선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총리가 발표한 내용을 예.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들어야 될 게 예. 말레이시아는 그 언어권이 영국식 영어를 사용하는 그 파생된 그 예. 아시안 잉글리시를 사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설명을 들을 때 네. 그 가정법이라든가 단정적인 단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오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총리의 발언을 잘 들어보게 되면 그런 쪽으로 관심을 옮겨간다라는 뜻이지 그렇다라고 단정을 한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우선 항공기가 실종될 수 있다라는 경우는 기계 기술적으로 공중에서 폭파됐을 경우에 예. 그럴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납치범에 의해서 납치된 것을 어느 임의의 지점에다가 강제 착륙을 시키거나 또는 공중에서 폭파시킬 수 있는 경우도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그 어떠한 경우도 단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예. 아직은 단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근거가 아무것도 예.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납치가 됐다면 조종사가 조종석에서 우리 지금 항공기가 납치되고 있다 이런 신호를 보낼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것도 그 경우에 따라서 약간의 시차는 있습니다만 예. 거의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예. 공중에서 갑작스럽게 폭파가 될 때 드문 일입니다만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이라든가 이런 데 의해서 폭파되는 경우나 아니면 항공기에 폭발물을 장착을 해서 예. 전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순식간에 폭발이 일어난다면 예. 네. 그런 경우는 그 비상신호를 보낼 수가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폭파범이나 또 누구 테러에 의해서 위협하에서 네. 항공기를 의도적으로 방향을 바꾸게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조종사가 위험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시간적 네. 여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예. 납치가 됐다면요. 시나리오를 이제 그려보면 납치가 됐다면 실종된 비행기가 이제 어딘가에 착륙했을 가능성도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예, 예. 이런 항공기가 정상적인 활주로 이외에 비상 착륙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 항공기는 무게가 120톤쯤 나가고요. 길이가 100몇십 미터쯤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의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네. 활주로가 2km 이상 3km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활주로가 아닌 곳에 착륙을 한다는 것은 거의 네. 불가능한데 예. 활주로가 아닌 곳에 착륙을 한다면 크래시 랜딩이라 그래가지고 항공기가 불시착이라는 방법을 네, 택해야 예.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는 폭발의 위험성이라든가 네. 다른 그 부차적인 화재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미 정부 관계자 말을 보면 인도양 상공을 비행하다가 연료 고갈로 추락했을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문장 하나만 떼서 얘기하면 맞습니다. 아니 당연한 기결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항공기가 예. 지구를 반바퀴 돌 수 있는 즉 10,000km 가까이 비행할 수 있는 아주 성능이 좋은 항공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쿠알라룸푸르에서 이륙을 해가지고 베이징까지 가는 거리가 한 8시간 이상 비행 거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연료를 만재했을 경우에는 예. 10,000km 이상 비행을 할 수가 있고 예. 연료를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가는데 필요하고 비상시에 필요한 그 규정된 양만 실른다면 그 10,000km는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예. 5,000-6,000km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 연료를 만재하고 이륙을 했다면 고고도에서 비행을 하게 되면 서쪽으로는 이란, 이라크까지도 갈 수가 있고요. 예. 북쪽으로 이란, 이라크요? 예. 예. 북쪽으로는 중앙아시아 지역 충분히 갈 수가 있고요. 예. 동쪽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 정도까지도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기가 레이더를 고의적으로 피하거나 네. 다른 네. 어떤 문제 때문에 고도를 급격하게 낮추어서 아주 저고도로 비행을 한다면 예. 서쪽은 한 인도 지역까지, 북쪽은 남중국 해 정도까지, 예. 예. 동쪽은 보르네오나 그 인도네시아 중앙 지점까지는 예. 갈 수 있습니다. 예. 그 시간이 보통 그 공중에 높이 떴을 적에 한 8시간, 네. 낮게 저고도로 내려갈 적은 한 그것이 절반 이하로 네. 줄어들기 예. 때문에 예. 그런 가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란, 이라크까지 이제 나온 상황인데 지금 예. 뭐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 생각해서라도 이 미스테리가 빨리 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수색 범위를 넓힌다고 하는데 어느 예. 정도 실효성이 있는 건지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해야 풀 수 있을까요? 이거는 실효성의 문제가 아니고 예. 이 사고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의지의 문제고 태도의 예. 문제이기 때문에 실효성을 떠나서 논리적으로 이 항공기가 사라진 그 방향을 추적을 해서 예. 항공기가 비행할 수 있는 물리적 한계까지는 다 수색을 예.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조사 과정의 당연한 수순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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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25개 나라가 수색에 참여를 했고요. 예. 우리나라도 수송기 등을 보냈는데 예. 지금 미궁에 빠진 이 사건 언제 해결될지 궁금증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권재상 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